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시원하게 올라줬죠. 관세로 막힌 혈은 관세로 뚫어야 함을 한 번 더 입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중 관세 톤이 조금 완화되는 소식들이 전달되며 그 영향을 명확히 받았고요. 관세 피해 섹터의 환호까지 느껴졌죠.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시총 3조 달러대로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와 바이오 진영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같이 내용 들여다볼 것이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수급과 정치적 변수에 따른 영향도 꽤 큽니다. 그 내용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 좋았는데 함께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미국 증시에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호재가 확실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다우지수 2.8%의 급등이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이후 최고점이고요. 나스닥 지수 4%대의 반등, 그리고 S&P 500 지수도 3.3% 상승을 하면서 이제 YTD 기준 손실률이 단 0.9%까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좀 스윗한 회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집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세율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단 30%의 관세를,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단 10%의 관세만을 90일 동안 부과를 하게 됐고요. 그 기간 동안 협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올스탑, 즉 종전된 것은 아니고 휴전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죠. 이후에 또 협의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그 SNS에서 리딩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줬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 미중 갈등 관세 완화 이슈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1차로 리딩을 해줬을 때는 90일 상호관세 유예 뉴스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이번에는 관세 완화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시그널을 보내준 것이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시그널을 보내줄 때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속속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물건들을 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말에 통화를 가지겠다. 미중 갈등, 미중 관계에 좋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들을 많이 해준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빅스 지수 15% 급등하면서 20선을 밑돌았습니다.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20선 하회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금 가격의 경우에는 3%대의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의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월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판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애널리스트들,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둘 다 강세론자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댄 아이브스, 드림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경제국의 무역 합의가 다시 한번 기술주 강세장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죠. 간밤 엔비디아 주가 급등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가량 폭등했습니다. 국내 증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역시도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많이 들여와서 이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도매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팔란티어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톰리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주식시장이 V자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급락을 waterfall decline, 그러니까 폭포수형 급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빠진 이후에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V자형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 이후 그랬던 사례가 18번 있는데 17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곧바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번에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테슬라와 슈마콤, 비스트라 등의 종목들을 꼽았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히트맵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 관세 전쟁의 피해 인식 속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아주 높은 종목들이죠. 애플의 주가가 6%, 아마존이 8%의 폭등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만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잘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협상의 다음 타겟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주가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간밤에 탈환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2차 전지, 다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텔란티스, GM, 포드 등 빅3 완성차 업체들 역시도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가 3%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죠. 약가가 이 최소 59%까지 대폭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약사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꾸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뉴스가 나오자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이 됐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라이릴리는 미국 안에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가 인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까? 그 여부를 봤을 때 법적인 걸림돌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도 주가를 지탱했다는 분석이 들려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관세 전쟁, 관세 완화의 수혜주로 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올랐습니다. 베스트바이가 6.6%, 파이브빌로 그리고 가구업체인 RH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갔고요. 카지노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 리조트는 대표적으로 중국 마카오 안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사실 카지노는 어떤 물건을 수입 수출하는 게 아닌데 왜 관세 완화에 반응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하고 그러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ADR들의 주가 전부 다 6% 안팎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테마주로 해서는 사실 오늘 강세 흐름의 동반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리게티 컴퓨팅이 매출 미스를 발표한 이후 11% 급락하고요. 반면 드론 관련주로 해서는 아처항공이 7%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한다는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컴백한 민영 앵커의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국내장에서부터 함께 작용을 했었죠. 2600선을 코스피가 회복하는 가운데 섹터의 순환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올랐던 어제이고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쪽이 1% 이상의 상승으로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개별 종목보다는 명확히 지수단에 영향을 주는 섹터가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입니다. 상당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죠. 관세 톤이 완화됐고 수출 호조에서 반도체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세 피해 전통 수출주들, 반도체, 자동차 혹은 배터리 쪽이 되겠죠. 이쪽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기존에 강했던 조선이나 방산 등에서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미국 행정부는 원전 용량 상승을 올리겠다라는 계획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원전 밸류체인이 강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시세를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지수 상승에 제한을 조금 제동을 걸었던 쪽은 제약바이오 진영이 되겠는데요. 제약바이오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곧 서명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제 이제 개장 전에 전달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군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하락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압도적이었죠. 삼성전자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수 상승의 다수를 이쪽에서 가져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보시다시피 수출단의 종목들 전차에서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7%나 빠지면서 지수 상승에 일부 조금 제동을 걸었죠. 그 밖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중공업, 조선과 방산 등에서는 어제 주요 메이저 수급의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들의 시총 상단에서 확실하게 조금 상승의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 현황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장중에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물론 시간 외 흐름,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 파악을 했을 때는 조금 달리 수급 책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수출주와 중국 경기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반도체와 MLCC, 디스플레이, 전력기기, 자동차, 타이어, 2차 전지 등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일부 소외라는 키워드가 붙었던 섹터들이 함께 강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제였습니다. 명확한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5% 이상의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동안의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다가 어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거래소 내의 수급이었다라는 점, 매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건 비단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의미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시장의 색이 바뀔까를 언제나 고민하죠. 그동안 올해 시장의 색은 조선 방산 쪽이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서 혹은 트럼프의 입김으로써 조선 등의 필두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반도체 진영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 이쪽의 수급을 앗아서 올라가게 되는지 추후 삼성전자의 시세를 보시면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진영의 삼성전자와 방산 쪽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각 시세를 놓고 한번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장이냐 종목장이냐 그동안은 명확하게 종목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차 군단에서 시세를 내기 시작한다면 대형주 중심의 지수 플레이가 좀 더 우호적인 성과를 낼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앞단에 두고 볼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5월 달 연휴부터 해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강화가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게 된다면 추세적인 턴을 기대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장 외 측면에서 섹터의 의미로
반도체 업황의 대장주라는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놓고 보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이고요. 엔비디아 중국용 칩 개발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한 중국용 저가 칩 모멘텀 HBM3 삼성전자와 일부 반도체 진영이 어제 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TSMC의 계속 확인되는 호실적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반도체 쪽의 재고 부족 이슈 혹은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있다라는 이슈 등이 맞물렸고요. 어제 반도체와 IT 부품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7%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어제 명확한 특징주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흐름을 어떻게 낼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여러 요소에 가장 큰 힘을 줬던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였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4시경에 들려왔던 속보입니다. 일단 휴전의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이 성공을 쳤고 그다음에 중국이 역공했던 그동안 관세 전쟁, 관세라는 타이틀의 엄청난 치킨 게임이 있었죠. 미국은 펜타닐 이슈로 혹은 중국에 대한 여러 보복 조치 이슈로 계속해서 관세를 높였었고요. 중국도 그에 대한 맞대응을 아낌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각각 91%는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90일간의 유예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오후 4시경 서로 공동 성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고요. 관세 노출도가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애플, 테슬라 등의 강세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성공과 역공 일단 휴전, 미중 휴전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물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죠. 트럼프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서로 미국도 물가와 경제를 위해서 중국도 제조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미중 관세 톤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보다 격화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안고 모두 다 올라섰어요. 다우 2%, 나스닥 4%, 앞서 체리냉커가 자세히 전해주셨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나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그 중심에 있었고요. 마이크론 등도 함께 따라갔죠. 테슬라도 로보택시 등의 이슈로 인해서 6% 추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이 와중에 아이폰 가격 인상 얘기가 있는 애플도 일단은 중국 노출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댄 아이버스는 엔비디아가 이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코멘트를 내기도 했네요. 자, 유가는 경기 불안이 완화되며 올라갔고요. 국채금리도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휴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는 그 외 진영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 추가된 소식을 봐야겠죠. 앞서 언급이 나왔던 대로 바로 트럼프의 약가 인하 관련한 행정명령 사인 소식이었습니다. 서명 전이 사실 제일 두렵죠. 서명되고 나면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처방약 가격에 80% 인하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약산업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도 제약사를 이렇게 강경하게 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1기 때도 약가 인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가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이즈였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행정명령 사인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행정명령 관련한 발표, 생각보다
세지 않네 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제약회사에게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가격 인하분에 대한 전의를 한다.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엄청나게 가격을 때려 맞아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제약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었고요.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나 강제력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크, 화이자, 암젠, 에브비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일라이릴리는 미국 내 건설을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하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혹은 국내 바이오텍의 오늘 전날의 하락을 좀 되돌리는 힘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도 100만 원권 결국 놓치고 99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이나 섹터들이 4월 9일 이후 반등을 줬음에도 그 반등에 동참하지 못하며 15만 원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바이오텍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만 원 넘어갔다가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30만 원대 중반에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4월 9일 이후 3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어찌 될지 이들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명령 얘기까지 나왔죠. 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태도가 좀 온건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인도는 휴전을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약가 인하 움직임 재도전이 있었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물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그럼 남은 과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트럼프의 채찍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에서 러우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15일경에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다만 유럽 주요국은 러시아가 휴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밤사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해진 방향일 겁니다. 중간에 견뎌야 하는 노이즈가 남아있긴 한데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CPI나 PPI, PCE 이런 물가 데이터를 추후에 이런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내부적으로는 역시나 대선 이슈가 가장 뜨겁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공약 관심이 올라가는 시기이죠. 경제나 증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올랐던 것이 증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 증권주, 지주사 등의 강세였죠. 신영증권 최근에 정책 모멘텀 혹은 거래 활성화 이슈 속에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유진투자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지주사로도 연결이 되면서 두산을 비롯해서 쿠쿠홀딩스 등의 이런 지주사들 주가도 강세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경제나 증시 활성화 측면의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이겠죠.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다 AI 관련한 공약 등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혹은 필요사 AI 관련주라고 여겨지는 AI 관련주들의 강세 또는 원전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개별 테마단의 종목으로 본다면 문화, 콘텐츠, 웹툰 등이 될 거고요. 사회적 현안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추경 내수 부양 이슈나 주택 공급이나 내수 확대 측면의 부동산 활성화,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건설주들 어제 반응을 보였고요. 인맥이나 정책주는 다소 요동치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대건설 7% 급등으로 최근의 시세 굉장히 좋았고요. 얼마 전이었죠. 4월경에 GS건설에 대해서 소외된 종목에서 꽤나 견조하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요. GS건설 역시나 주가 상승이 나름 좋습니다. 4월 9일 이후 22%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대선 이슈로 어디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쪽도 서브 섹터로 따라는 가겠으나 왠지 반도체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게 됩니다. 자, 주요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 등이 공개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AI에 대한 얘기 그리고 증시 활성화 이야기 꽤 많이 나오는 가운데 주주 환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AI 이야기, 원자력 혹은 GTX 이야기가 있었고요.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부적 이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자, 앞서 증권주가 증시 활성화 혹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주주 환원의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권업종이 4월 9일 대비 정말 소리 있는 아우성이었는데 35%나 업종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업종지수 대비 훨씬 더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에서 오늘 아침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냈는데요.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과 정책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5월 거래대금이 늘고 있고 여야에서 주식시장 친화적 정책 행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높게 본 것은 키움증권이네요. 상승 여력이 26% 정도 더 있다. 18만 5천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키움을 꼽았다라는 점이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목표가 참고했으니까요.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에셋은 상승 여력 11% 정도 있다라는 의견을 첨언하기도 했네요. 자, 증권업종까지 이렇게 주식시장 흐름대로 쫓아오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연결고리로 시장에 대한 요약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최근 1개월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0% 이상씩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단기적으로는 어찌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길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자극하는 첫 번째는 미중 관세 톤이 완화되는 것,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그로 인해서 추경이든 내수 부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중 관세 톤 완화 이슈는 지속적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주도 섹터 변화 여부, 그 중심에 반도체를 놓고 보셔야 될 텐데요. 조선과 방산의 수급을 앗아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갔고 대선을 앞두고 AI 관련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 등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꽤나 소외되어 있기도 했었죠. 거기에 때마침 삼성전자 등이 고객사와 이제 디램 가격 인상에 합의를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 혹은 DDR5 재고가 2주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 방울 물을 더 떨어뜨려 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그러니까 어제의 삼성전자의 급등과 반도체 진영의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지만 추세적 턴이 가능할지를 추후 지켜봐야겠죠. 자, 연결고리 각 섹터별로 보실까요? 관세 수혜 섹터였던 방산과 조선의 차익 실현이 나왔죠. 엔터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펙스의 중국 공연이 연기됐다라는 이유 속에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수급이 전일 반도체, 자동차 등으로 갔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성을 띨 것인지는 삼성전자와 하나에어로의 차트를 놓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외돼 있던 쪽 혹은 정책 기대감이 있었던 것, 백화점이나 원전, 건설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트럼프의 약가이나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약가 낮출 건데 그만큼의 손실분을 유럽에서 약가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전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제약사들 큰 악재인가? 라는 시각도 있고요. 미국 내 제약에 대한 약가 인하가 있다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혹은 바이오텍 업체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하락의 되돌림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요. 자,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이제 우호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중국의 물가 데이터 등을 체크하셔야겠죠. 만약 중국에서 소비 활성화 움직임이 있다면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화장품도 지켜보자 이런 시각 등도 나옵니다. 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해요. 어제 실적 내놓았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바이오 진영 그리고 방산 조선의 시소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보유 섹터에 대한 고민을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코르텍스 2.0을 수용할 대형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오스틴 공장에 대형 건물을 세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 AI 딥러닝을 시키기 위한 엄청난 슈퍼컴 클러스터를 세운다라는 것이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스틴이었고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두 번째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 겁니다.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한 AI의 학습이 필요하다면 GPU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반도체를 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모처럼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는 이쪽에서 삼성전자 HBM3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느 쪽에서 관심을 받게 될지 아니면 단발성을 넘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급이 유입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일정입니다. 오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PI와 같은 물가 데이터가 되겠죠. 러우 대화 가능성 목요일 대기 중이고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50bp 인하. 결국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아낌없이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 일요일에 있을 대선 1차 TV 토론, 경제 관련한 내용이 주가 이룰 텐데 주식시장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내용까지도 숙지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6월의 일정들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진영이 힘받게 된다면 이 엔비디아 실적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주요 흐름들 살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는 이제 방산 쪽이 약간 센티 훼손과 함께 수급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나 앵커가 자세히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을 해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왔던 만큼 방산주들 아슬아슬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것일까?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이 투자 심리를 가장 훼손시켰던 이슈 하나 체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침내 푸틴의 입에서 기다리던 말이라고 해야겠죠. 기다리던 말이 나왔습니다. 러우 전쟁 종식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이번에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평화 회복을 원한다라는 말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 제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탄탄하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자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 급물살이 타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일 겁니다. 다만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이 됐다는 게 문제겠죠. 어제 LIG 넥스원 그 전날까지 굉장히 잘 갔었는데 5%대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로템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3%대의 약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한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내렸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홀로 보합권 수준에서 선방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자,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방산 종목들의 주가를 정말 많이 견인을 했었는데 어제장의 수급을 보면 마음이 돌아선 걸까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현대로템이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위를 차지하면서 방산주 전체에 대한 센티가 훼손이 됐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산 섹터뿐만 아니라 한국 이런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 같은 조선이 MRO 관련한 조선주들까지도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방산 섹터 이제 정말 저무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죠. 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한화오션을 2순위로 가장 많이 매도했고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까지 모두 다 팔아치우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번 이 이슈가 단발적인 악재로 끝날 것인가, 다시 한번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따라서 그 부분 함께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산 섹터들이 오르고 올라도 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중심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무풍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로 또 짚혔었고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정말 무방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구나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방산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다 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글로벌 방위비 증강 기조 속의 실적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사실 어제 전날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그리고 이를 통한 유럽 및 전 세계 군비 증강, 또 한국산 무기 수요가 이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트렌드, 또 중동과 남미 지역에서도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슈를 통해서 러우 전쟁 종결 시 유럽 군비 경쟁이 꺾이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무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우려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부분은 그동안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좋은 코멘트들만 나왔었는데 이 러우 전쟁 종결 기대감, 이게 그동안 나왔었던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모두 다 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이슈인가, 이거를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동안 나왔었던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저울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방위비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번에 발표가 된 LIG 넥스원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방산 기업들의 호실적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방산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더욱더 큰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나머지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랠리를 하고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LIG 넥스원은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방산 섹터 전반에 뭔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서 중무장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의 충돌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축이 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때마다 갈등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좀 늘려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약으로 K-방산을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방산 섹터에 대한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또 한번 체감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또 한 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어제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 중인 점도 사실 방산 섹터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만큼 이게 장기적인 투자 심리를 훼손시킬 만한 일인지도 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책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산 종목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이 어제 정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방산 섹터를 향한 투자 심리가 훼손됐을 경우에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살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를 찾다가 현대로템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은 방산 부문이 아니더라도 레일솔루션 부문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먼저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부문 수주 잔고액을 살펴보시면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약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주 잔고액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일솔루션 부문은 회사 수주 잔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쪽 레일솔루션 부문을 다시금 눈여겨보고 있는 추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일솔루션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저가 수주 물량이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익 측면에서는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수주 잔고의 70%나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약했던 건 맞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익을 방산 부문을 통해서 창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레일솔루션 부문에서도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들이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향 물량들을 소화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기대해봐도 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매 분기 그리고 연도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방산 부문에서 살짝 센티가 훼손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냈다라는 점에서만 좀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국의 전동차 품질 문제와 이 현대로템의 제품 신용도가 상승하면서 현대로템의 레일솔루션 일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지금 어떠한 성과들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로코, 미국, 대만, 이집트 이 부분에서도 이쪽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을 맺어내고 있다는 점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또 LA 열차 탈선 사고 보험 소송이 10년 만에 거의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이 리스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일솔루션 부분에서 수주 행진이 올해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로도 이제 방산 부문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래 적어봤는데 이제 K2 전차 폴란드와 계약하는 게 막바지 단계에 진입을 했다. 5월 중순에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해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센티가 정말 훼손이 된 것일지 아니면 회복 여력이 남아있는 것일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통해서 센티 훼손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해봤고요. 방산 부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로 잘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죠.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추세 전환일지 일시적인 하락일지 중장기 전략은 아직 유효한 것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의 주요 섹터에 대해서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MTN 김진만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뉴욕장의 미중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관세가 급격하게 뚝 떨어진 소식에 환호하며 급등이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7%의 폭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진만쌤,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미장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국장으로 또 연결시켰을 때 사실 예전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방어가 되게 잘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되면서 미장이 오르던 떨어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 갈 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다 좋았는데 채권 금리가 많이 뛰었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수급을 뺏어서 네. 반도체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새로운 수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요.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이전에 민영권이 부재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침체와 골디락스의 한 끗 차이듯이 비슷하게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일부 받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 시장만 오르는 시장을 이미 보셨고 경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도 대체거래소 쪽에서가 고점이 나와서 조금 이제 장 중에는 또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대체거래소가 고점인 그런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단단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이제 급락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끌어올렸을 때 돈이 많이 드는 반도체 쪽을 과연 외국인들이 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사줄 거면은 다른 쪽 어디에서 돈을 빼서 사주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사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CPI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 저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또 한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너무 튄 게 저는 사실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쁘진 않겠으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기대만큼의 폭등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오늘 대체거래소 쪽에서 일부 매도해서 좀 현금을 챙겨 놓으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환호는 자제해보자. 일단 나쁘진 않을 것 정도이고 시장에 유동성이 크게 유입돼서 강하게 다수의 섹터가 함께 올라가며 지수 종목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동성의 공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뺏고 빼앗기는 현상 속 조금 더 우위를 지니는 섹터를 살펴볼 정도. 시장 톤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약간 조정을 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좀 비슷한 골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보여줬던 강한 힘을 올해에도 보여주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확실성 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수 이제 박스권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박스권의 상단이 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올라간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박스권의 상단이 어느 가격, 어느 포인트에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올라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쫓기보다는 반도체 IT 오늘 좋기 이전에
저희가 아마 수차례 많이 강조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조정 시에 포트에 이제 담아두시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미리 담아두셨던 분들의 저는 어떤 랠리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쫓아갈 만한 명분이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박스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찌됐든 조정은 한두 번 정도 저는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잘 협의가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과하게 올랐던 부분 쪽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지금보다 만약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때 지금 사도 괜찮을까 싶을 때 사야지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걱정이 되시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이제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뭐 김태성 본부장님도 많이 잡아주셨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제 삼성전자의 5% 급등 그리고 일부 실적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기대들 네. 지금으로서는 대응을 약간 뭐 오히려 환호할 때는 좀 쉬어보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포지션을 미리 강화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없으셨던 분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정말 기다릴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방향성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저는 쫓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만쌤은 의견 어떠실까요?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 오늘이라서요. 막 지금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테마단에서 유리기판 쪽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은 제가 이제 일하니까 이제 그 상담을 많이 받으면은 보통 삼성전자가 57,000원, 8,000원대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제일 많이 사고 6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뭐 15만 원, 16만 원 가서는 안 사시고요.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가셔서 20만 원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반도체는 일단 여기서 더 가려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어제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나오긴 했었었는데 이게 추세를 바꾸려면 이제 즉 이제 6만 원에 돌파하려면은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이 삼성전자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의 수급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시는 게 아니라 밑에 또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5만 원 초반, 5만 원 중반에죠. 한 5만 5천 원대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당장보다는 지금 한 18만 원 정도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19만 원 초반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혹은 이제 AI 반도체 수요에 따른 반도체 테마주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자 이제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모양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두 번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아마 돈이 몰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좀 가벼우니까요, 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장주였던 SKC가 유리기판 쪽 매출이 아마 이제 하반기죠. 한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기술력을 가진 부분들 유리기판 액침 냉각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거기다가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수혜주로 나오는 종목들도 꽤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버 퍼폼이죠. 시장보다 조금 더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하실 분들께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정도 혹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들어올리기에는 힘이 제한이 되니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조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필옵틱스 등의 종목들, SKC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유리기판주 하니까 또 토모큐브 등 이런 종목들도 한번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전차 군단의 강세가 나올 때 지금의 제한된 유동성에서 당연히 뺏을 곳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조선 방산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떨어지는 칼날에 어떻게 보면 첫 거래일이었고 오늘 만약 반도체 IT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섹터들은 오늘도 쉬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방산주와 조선주를 스터디했을 때 어떤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냐면 두 가지에 주목을 했죠. 첫 번째,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주 잔고. 두 번째, 유럽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기에 저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하지만 그 조정의 끝은 어딜지 모른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떨어지는 칼날을 막 덥석덥석 잡기에는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긴 해요. 저는 보유 물량이 만약 10주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3주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수익권이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올라올 때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제 조선주들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해당 섹터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붙고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 속도가 나서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처지는 속도가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선과 방산은 피해야 될 부분 혹은 피해야 될 섹터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관심을 좀 줘야 되는 섹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만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자동차는 좀 아쉽죠. 잘 나가 매번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꽤나 유의했음에도 언젠가 꺾이겠지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기아도 조금 이제 많이 꺾였는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 쪽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이제 양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완성차 업체들이 몇 군데 없는 와중에서 미국 쪽으로도 그래도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이 꽤나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동차 그룹주들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도 잘하고요. 전기차도 꽤나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매번 매 분기마다 그러겠죠. 너네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겠지만 그럼에도 꽤나 많은 투자들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그래도 주주환원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기술주들을 사야 된다, 뭐 아까 이제 자동차와 IT 반도체 쪽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라고 하면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나 이제 기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형주 단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살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들과 따로 볼 수 있는 섹터들로 가볼게요. 원전이나 변압기 이런 에너지 쪽 이야기가 될 텐데요. 원전도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좀 추가되며 어제 이제 원전 밸류체인 괜찮았고요. 수출 데이터 나오는 시기 혹은 AI 공약 강화 이런 얘기로 전력 쪽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어떤 부분으로 압축하시는지 진만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이제 원전 쪽 보시게 되면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됐고 이전에 체코 관련돼서 조금 약재가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었는데 이제 EU에서 원전 관련돼서 또 한번 브레이크 건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에 대해서 이슈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를 필두로 해서 원전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은 그냥 순수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보시게 되면 가스터빈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주가 겹치게 되면서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오른 기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예전부터 제가 BHI는 그래도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을 상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단순히 예전처럼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랐던 종목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돌발 악재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늘리실 분들께서는 이제 이전에 못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정도 늘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변압기 쪽 지켜보시게 되면은 꽤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
시장만 세다라고 가정하면은 시장의 돈이 변압기 쪽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좀 변압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변압기 사재기한 이제 사진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여전히 이제 미국 쪽에서 강한 대형 변압기 쪽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여전히 최우선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은 마찬가지로 BHI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고작 시총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1조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몰리게 되면 2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 성장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쪽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신재생 쪽이 살짝 밀릴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신재생이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를 보였던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그다음에 한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붙이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붙었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모습대로 지켜보시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신재생 쪽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될 것인데 언제 될 건지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LS 이제 본주를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LS는 사실 이제 예전에 대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 좋아하지는 않고 주주들에게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 신재생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LS 전선이나 일렉 등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회사기 때문에 LS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련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수주 산업은 리스크가 많고 원전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글에 다들 공감하시긴 할 거예요. 모멘텀이 나왔다가도 누가 이 일을 걸었다더라. 소송 이슈가 있었다더라. 아니야, 잘 될 거더라.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지치는 면이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감정으로도 전달되지 않나 싶은데요. 원전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일단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금 이후에서 나온 뉴스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그 하락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동일하시군요.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똑같은 의견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EU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분이 프랑스 출신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치열하게 대결 구도를 펼치면서 지금 입찰에 성공한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당연히 할 말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서 수급의 좀 불균형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천천히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나는 이런 노이즈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BHI가 훨씬 더 선택의 어떤 탑픽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많을 때는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대장주들 그 외에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보다 적어도 20%, 30% 더 큰 변동성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매매 전략에 참고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경우 지금 프랑스 출신의 EU 당국자의 원전 계약 중단 요구 관련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부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는데 사실 어제 갔던 것은 미국발 모멘텀이었던 것이고 이 이슈로 인해 노이즈가 생긴다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두 분의 의견이 원전에서 동일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건설주 볼게요. 진만쌤, 건설주가 생각보다 요즘 분위기 너무 좋아요.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정책 모멘텀 그리고 소외됐다라는 점. 건설주에 이제 굉장히 도산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더 몰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 등 생기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제 손대기도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끌고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의 이제 건기 부양책과 여러 가지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쪽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 쪽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일단 대형 건설사들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때리고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사실상
항상 경기 부양책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내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각자 좀 모멘텀이 많고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룸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쪽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크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LNG 터미널에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GS건설은 이제 플랜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해외 쪽에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쪽 모멘텀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해외 쪽 수주와 그다음 해외 쪽 모멘텀을 같이 지켜보시게 되면은 건설사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간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지금 매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 덜 오른 종목을 보시게 되면 삼성 E&A를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LNG 관련된 투자가 트럼프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 E&A가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제 사명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김태성 본부장 혹시 건설 코멘트 있으실까요?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HD현대산업개발, DLENC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이렇게 세 기업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낮은 위치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삼성 E&A는 같은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을 노리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내수 이제 주택 경기만 좀 바라보기보단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앞선 세 기업에 먼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살펴봤고요. 화장품 그럼 곧장 가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 화장품 어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 프리마켓에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어제 이제 이슈 있었던 실리콘투 혹은 화장품 종목들이 다 하락권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한 소비, 뭐 부양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화장품 센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충분히 괜찮은데 지금 불안한 이유는 APR 때문일 것 같습니다. APR처럼 왜 실리콘2는 안 올라? 이런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APR이 보여준 서프라이즈 유율하고 실리콘2가 보여준 서프라이즈 유율하고 실리콘2도 물론 굉장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APR이 줬던 충격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만약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빠진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전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포트 상황에 맞게.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 중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포트에 너무나 나는 중소형주가 많아요라고 하시면 아모레퍼시픽 하나만 지금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포트에 워낙 대형주가 조금 많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소형 화장품단에서는 어제 혹은 이제 지난주 흐름을 놓고 보면 두 기업. 하나는 CNC 인터내셔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한번 했었던 SMC제라 그래서 유리 용기 만드는 네. 기업을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 전일 급등 이 종목 관심 유지이고요. SMCG는 말씀 주시고 정말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진만쌤 화장품 코멘트 있으실까요? 딱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면 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APR이 너무나 이제 눈높이를 높여놨기 때문에 너도 이제 실리콘투도 꽤 성적 자체는 성적표 되게 잘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여전히 수출 데이터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K뷰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들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조금 원달러 환율도 조금 일부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화장품이 많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보시게 되면은 틱톡이나 여러 가지 SNS에 상위권에 올라가는 그 이제
브랜드들이 조금 더 탄력이 많이 붙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SNS를 조금 예민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또 한 번 정도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이 갑자기 1위로 확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여전히 이런 매도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관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관심주로는 제닉이라고 바이오돈스라는 그런 이제 마스크팩 만드는 그런 기업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각각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반도체입니다. 네. 전일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과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일까요? 맞죠. 삼성전자를 보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아마 전공정 쪽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이제 찾아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기업,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계속 이야기 드려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저는 KC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주말 사이에 디램 가격을 올렸죠.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모두 가격을 올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누가 빠르게 개선을 시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당연히 식각이라든지 세종공정에 많은 관심이 또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KC텍의 이 세종공정 어떤 기술력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더욱이 전체 매출에서 다수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발생을 하는 KC텍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KC텍도 충분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 지금의 위치는 그 어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보다 저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안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절 라인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만 2천 원 잡으시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KC텍 살펴주셨고요. 진만쌤의 종목은 오늘 어떤 겁니까? 네, 엔터 쪽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도 엔터 쪽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요즘의 트렌드가 대형 이제 기획사보다 조금 더 이제 컨텐츠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 이제 기술들을 혹은 이제 관련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인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밀이라는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실감 미디어 기업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CG 공연할 때 여러 가지 CG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하는 기업인데, 이제 방탄소년단과 이제 마마 등 대형 무대 공원 협업 이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6월에 또 다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남의 전역은 굉장히 빠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협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7, 8월부터 바로 공연이 시작할 때고, 다시 한번 단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 컨텐츠 관련돼서 24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담 혹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단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시장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수익률을 아마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밀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진만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8시 반에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 공개 방송 중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이제 양질의 정보가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오시면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개 방송도 8시 반에 진행하니까 한번 정도 오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종목들, 특히 해외 종목들까지도 커버해 주시면서 유연한 대응을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진만쌤과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진만쌤과 시장 종목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